숙제부터 제출해 줬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푸는 가장 큰 목표는 어찌됐든 그 PC로, 엑셀 파일로 그 삼차함수적인 그 푸는 또 어떤 하나의 원리를 보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문제 푸는 게 진짜 쉽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뭐 2차함수로 같은 거 해서 풀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프란드 보면 뭐 대충 다 잘 푼 것 같긴 한데, 2차함수로까지 푼 사람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몇 사람들은 2차함수로도 풀려고 했는데, 여하튼 뭐 2차함수가 되든 1차함수가 되든 시험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핸드라이팅을 풀어야 되니까, 마지막 숙제, 그 지난번 숙제를 여러분들이 뭐 좌변 우변 맞추는 식으로 또는 뭐 3차함수를 딱 풀었는데, 그것을 손으로 푸는 것까지 한 다음에 다음 주, 자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받고, 목요일 전까지, 10월 전까지 받고, 목요일 전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기말고사 대비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지금 푼 거 플러스 그 파일 위에, 그 파일이 우리가 숙제 5번이었습니까? 6번 숙제는 그 동일한 문제들을 오픈 시스템 두 가지 문제였죠. 그것을 그렇게 함수적으로 풀지 말고 맞춰보는 식으로 풀지 말고 그동안 한 것처럼 수식을 단순화해서 푸는 것까지 그 파일을 그대로 작성하고 별도 시트에다가 그렇게 숙제 6번 제출하고 6번 다 받고 나면은 같이 하고, 뒷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 설명을 많이 안 하고 막 파일 한번 몰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된 것 플러스 어차피 이 문제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클로스 시스템에서 답을 우선 맞추듯이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뭐 어느 한쪽을 생략해서 단순화하거나 또는 뭐가 같으니까 더 심플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렇게까지 해서 숙제 6개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일단 진도는 이 S 베이스 케미스트리를 떠나서 이제 책 중반부에 있는 오르게닉 케미스트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뭐 이런 수업을 하면서 마지막 한 2주, 3주 정도는 실험 수업을 한번 해보는데, 우리가 연구실이 지금 뭐 세팅 중이고, 경우에 따라 마지막에 좀 세팅이 되면 한번 뭔가 게스트 마크라든가 어떤 기기 같은 걸 고가 장비를 한번 그런 해보는 건데, 생각보다 어떤 기계 세팅하는 좀 시간이 걸려서 조금 더 시간을 봐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을지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거 떠나서 계속 계획대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교재 책 중간에 보면 이제 유교학 시작을 하죠. 짧게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하롤드 하트하고 미시간 대학교 교수님이 만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할 내용은 목차 간단하게 보면은 어떤 기본, 책이 목차가 다 날아갔네. 목차 보시면은 처음에 첫 챕터가 Bonding and Isomering. 중간에 제대로 된 목차가 다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최선의 마지막으로 무게를 최선 목표가 이 세 가지 섹션을 보고 넘어갈 때가 있고, 자, 처음에는 그 바운딩, 우리가 결합이라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아이소모리즘, 동위체, 그죠? 그 화학적인 그 폼은 같은데 물리적인 성격이 화학적인 성격은 같은데 물리적인 차이가 너무 그런 물질들. 자,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유기화학 물질의 가장 세 개의 기본 물질은 알칸, 알켄, 알킨, 단일 결합이나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이나 이런 걸로 이제 나눠지고, 이들은 일종의 사슬, 체인 형태로 오픈된 것들이고, 시클로가 붙으면 사이클, 고리 형태죠. 이런 형태를 사이클 한파고요. 체인형은 왜 다른 거고, A라는 단어를 앞에 접두에 붙여서 반어법으로 많이 사용하죠. 아주 짧은 영어 하나 이야기하면, 요즘 뭐 구원 바꾸기 때문에 많이들 시끄럽죠. 뭐 GRE 같은 거 공부하면서 theist 이런 단어 본 사람 있나? theist. 자, 이건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 유신론이 되겠죠, 그죠? 무신론은 여기다가 A 하나 붙여주면 atheist 해서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법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A라는 단어 하나 붙여서 그 단어 전체 의미가 완전히 반대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유기한 물질도 체인 형태냐 또는 A 사이클이냐, 사이클이 아니고 오픈된 형태냐 또는 사이클이라는 형태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교재 5쪽 보시면은 1-1에 How electrons are arranged in atoms. 그래서 일렉트론, 전자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로부터 어떤 그 화학적인 이론이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런 그 유기화학을 하는 이유는 실제 어떤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함인데, 우리가 또 화학 물질을 이해할 때 뭐 미세 분쟁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는 뭐 나빈이 다른 뭔가 조건속 같은 이야기하고 그런 게 이놀게닉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또 먼지 자체에도 그런 이놀게닉한 금속 또는 이온들, 암모늄 이온, 뭐 설페이트 이온,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놀게닉한 성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거 말고 실제 생활에서 그 경험하는 뭐 위험한 이런 상당 부분들은 유기적인 물질들, 뭔가 다 모든 걸 합성해서 만들다 보니까 색상이고 결상이고 페인트 뭐 이런 생활용품들, 그 화학적인 그런 대부분들을 보면은 뭔가 어떤 올게닉한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사람 몸도 그렇듯이 사람 몸도 뭐 인올게닉, 올게닉한 그런 게 다 같이 섞여 있지만, 무기화학 물질들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원소 명의가 심플해지지만, 유기화학 물질들은 이 탄소하고 수소의 결합이다 보니까 또 순열과 저항에 의해서 기본적인 형태는 단순하지만 그 종류라든가 무한대 확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페놀 오염 사건이라든가 속에서 나타나는
공기 중에서도 휘발성 유기가 벤젠, 톨루엔, 다일렌, 포말데하이드 이런 것들은 다 따지고 보면 유기한 물질이니까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유기가 자, 톨루엔이다 하면 탄소가 몇 개고 수소가 몇 개인지 그런 게 머릿속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pH다 라고 하면 pH 이게 뭔가를 의미합니까? A라고 합니다. aromatic 그 다음에 H는 하이드로카본 그러니까 aromatic 하이드로카본 이렇게 되면 방향족 산화수소 그리고 어떤 이야기는 벤젠, 톨루엔, 다일렌 이런 육각형 구조인데 팔리가 붙어버리면 최소한 이런 구조가 3개 정도씩 나오는 나프탈렌부터 시작해서 이런 고리가 이제 엄청나게 5개, 6개 많이 늘어나겠죠.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우리 요즘 방송 같은 데 보면 늘 많이 이야기하는 벤조, A, 다일렌 치명적인 발암물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결국은 어떤 이런 그 유기화학적인 내용들이 우리 생활하고 어떤 밀접한 그 오염물질에 대한 그동이나 이런 걸 컨트롤하는 데는 이런 데 대한 유기화학적인 기본 지식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이걸 공부하게 되고 자, 교재 6쪽으로 가서 유기화학의 출발도 일반적인 화학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그 주기율표 어떤 물질이 1족이냐 2족이냐 하면 7족 노블한 그런 물질이냐 이렇게 이제 그 따질 때 어떤 그 화학 원소, 애텀에 대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화학적 이론의 가장 출발은 테이블 1-1에 나온 것처럼 the orbital arrangements in electron cells 전자 쉘의 오비탈 궤도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원소가 몇 번 원소다 라고 할 때 그 원소는 계속 껍질을 만들어주는 거죠. 최초에 이 표 1-1을 보면 설명이 더 자세히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넘버 1 수소의 경우는 엘리먼트 H고 일렉트론이 하나 있으니까 원자번호 1번 그 원자는 1s, 2s, 2p, 3s, 3p 뭐 이런 그 궤도 껍질을 만들어갈 때 최초의 첫 번째 껍질 우리 K 껍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s에서 만들어지는데 수소는 한 개니까 1s에 하나를 채우고 힐리움은 두 개니까 1s에 두 개를 다 채워서 K 껍질이 완성이 됐었죠. 3번 리튬부터는 일렉트론이 3개니까 1s 두 개 다 채워서 K 껍질이 완성되고 잉여로 남는 하나는 두 번째 K 다음에 보니까 L 껍질로 넘어가서 L 껍질에 2s에 하나를 채우거든요. 그 다음에 4번 블루겐부터 2s 다 채우고 5번 보란부터 2p 6개까지 채울 수 있는 2p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채워서 10번의 니온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2주기가 1주기에 수소와 힐리움 1, 2번이 완성되고
있고 2주기에 리튬부터 10건 니온까지 부피 껍질 6개 다 채워서 니온 같은 경우는 K 껍질 2개 차고 L 껍질에 총 8개까지 차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도 원소수가 작은 이런 2번 원소까지는 K 껍질 최외곽이고 2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가장 바깥쪽이 몇 개가 됩니다. 최대 8개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같이 나오죠. 이제 11호부터 더 커지는 것들. S는 2개, P는 6개, 그 다음에 뭐 D는 몇 개입니까? D는 총 10개까지 채울 수 있고, 그런 원리가 테이블 1-1에 쉘 넘버 1일 때 SPD, 그 다음에 2번 껍질일 때 SPD 관계 1, 3년. 이게 짝으로 제시하는 거니까 S가 1이라는 건 2개까지 산다는 거고 P가 3이라는 건 6개, D가 5라는 건 10개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내용을 보니까 7쪽 상단에 가서 테이블 1-3을 보시면 valence electrons of the first 18 elements. 자, 밸런스 일렉트론이 뭡니까? 밸런스 일렉트론. 최외곽 전자. 자, 최외곽 전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 물질의 화학적인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정보들이에요.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항상 그 전자가 이제 H 플러스 형태로 잃어버리고, 자, 리튬 같은 경우도 하나, 브로륨 둘, 세 번째 보란 셋, 네 번째 탄소. 자, 이 주기율표의 가장 핵심적인 거죠. 탄소의 경우는 그럼 주기율표 표 1-2번 보시면 탄소는 6번 원소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6번 원소이다 보니까 최외곽 전자가 2s의 2개, K 껍질에 2개 채우고 L 껍질에 8개까지 채울 수 있는데 지금 4개나 차있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공백이 4개의 공백이 생기죠. 실제 채워지는 거. 자, 이렇게 4개를 채울 수 있으니까 가장 유기물질의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 수소가 4군데 정도 되는 부족한 전자를 수소가 공급을 해줘서 수소 입장에서 볼 때는 탄소의 산을 빌려서 최외곽 전자 2개를 채울 수 있는 걸 다 만족하게 되거든요. 수소 입장에서는. 탄소 입장에서는 4개가 부족했었는데 수소 4개를 받아서 외곽 전자 8개를 채우는 서로 간에 어떤 공유대가 기본적으로 처리되죠.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결합하는 형태를 우리는 앞으로 일종의 half-arm reaction, 반팔 반응이라고 보여주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결국 하나가 수소는 이제 하나짜리고 탄소는 반팔이 4개가 있다고 치면, 밸런스 렉션을 일종의 하나의 반팔이라고 치면은, 그 반팔과 반팔이 서로 만나서 온전한 한 개의 팔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팔 하나는 밸런스 렉션을 2개가 같이 결합됐다 이렇게 봐도 좋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중결합이 있다든가, 그죠? 탄소 입장에서는 항상 자기 팔이 4개여야 되고, 반팔이 4개니까 이렇게 4개, 수소는 하나씩, 소는 반팔 원리에 의해서 탄소가 3개다 하면, 탄소 입장에서는 항상 완벽하게 수소의 도움을 통해서 또는 다른 탄소의 도움을 통해서 완전한 팔 4개를 갖추게 되고, 수소는 완전한 팔 하나를 결국 갖추게 되고, 뭐 이런 형태로 그 단순한 탄소와 수소의 연결 구조가 서로의 밸런스 렉션, 하나의 어떤 반팔 개념이 다른 상대 반팔을 만나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계속 그런 끝없는 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탄소가 탄소가 10개든 100개든 알칸 구조 같은 경우는 연결되는 데마다 선으로 다 해서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계속 이어나갈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주기율표를 통해서 우리가 밸런스 렉션, 그 중에서 특히 탄소, 수소의 경우는 이런 그 밸런스 렉션이 상호간에 이어주는 기본적인 고리 역할을 한다는 걸 봤고, 1-2의 아이오닉 앤 코밸런트 반응. 여러분들이 그 화학 이론을 시험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설명 듣는 게 이온 결합이냐 공유 결합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이온 결합의 어떤 대표적인 예가 NaCl 같은 경우인데, 소디움 애톰도 보면 수소처럼 최외곽에 전자가 하나가 있었고, 클로린 애톰 보면은 8개 중에서 7개가 찬 형태로 하나가 있는 구조가 형태죠. 그래서 소디움의 경우는 이 전자를 잃어버리고 플러스 이온이 되고, 클로라이드 이온은 그것을 구워와서 7개나 마이너스 8개까지 채워서 다 외곽 전자를 8개로 채워서 서로가 어떤 약한 힘으로 결합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죠. 그러니까 소디움 입장에서는 빌려주는 입장이 되고, 클로린은 빌려받는 입장이 돼서 서로 외곽전자의 관계를 만족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교재 그쪽으로 가서 앞서
이로써 NaCl 같이 어떤 단순히 빌려주고 빌려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유결합, 코밸런트 반드 구조가 있는데, 공유결합에서는 수소가 두 개가 만나서 수소 분자를 생성할 때, 자, 이때는 H하고 H가 붙어서 왼쪽에 수소도 두 개를 충족하고 오른쪽 수소도 두 개를 충족하고, 이때는 좀 서로 그 이온 결합처럼 단순히 하나가 돼서 하나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결합해서 양자가 모두 좀 스테이블해지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은 양쪽이 다 만족하지만 이쪽에서는 공유결합은 좀 필수 불가결한 그런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런 차이가 있고, 이런 공유결합이 이제 조금 더 발전한 게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종의 그 반팔 이론으로 설명한 1-3의 카본의 코밸런트 반드 나오는데, 탄소의 경우는 항상 밸런스는 4개니까 그 4개 이온이 그 수소라는 것과 만날 때 공유결합을 통해서 직접 보시면 지금 실탄 조금 그렸던 것처럼 탄소와 수소 간에 공유결합이 형성되고, 이 공유결합은 탄소와 수소만의 관계를 따질 때 하나의 반팔과 반팔이 만나서 완전한 한 개의 팔이 형성되는 햅산 리액션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어떤 이런 결합을 탄소와 수소 관계로 지금 그리는 메테인인데 CH4 같은 경우도 그리고 반팔 이론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오른쪽에 CCl4 같은 경우도 C는 밸런스 일렉트론이 4개고,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도 하나가 늘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C와 Cl 간에 만나는 또 일종의 반팔과 반팔이 결합해서 하나의 팔을 만들어내는데,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 CCl4 같은 일종의 그 할로겐 화합물로 분류하는 그런 물질인데, 결합한 형태는 하나짜리 수소가 어떤 하나가 잉여가 된 수소가 어떤 하나가 부족한 클로라이드가 어떤 둘 다 탄소와 결합할 때는 일종의 반팔 작용을 통해서 하나의 완전한 구성을 합니다. 자, 예제 1-1번 보면 이제 드디어 그런 반팔 이론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H2 하나가 있어서 반팔이고 클로라이드도 하나가 부족해서 반팔인데, H와 클로라이드가 다 같이 탄소에 결합한 상태가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불러줄 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게 화학 물질들의 형태가 복잡하게 할 때 이름을 어떻게 해주느냐. IUPAC라고 International Union of Chemical 국제 공동 화학회라는 그런 데서 이 화학적인 명칭을 불러줄 수 있는 그 순열 조합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약간 통일된 명칭을 제시해 주는데, 자, 일단 그런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이런 화학물은 원래
치환경이 가장 단순한 형태는 메세인이죠. 근데 이 메세인에서 수소를 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R 치환기가 되고, 치환기가 되고, 이때는 이름이 메탄에서 메칠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클로라이드가 몸통에 이런 치환기가 달라붙었다라고 보면은 주인은 클로라이드입니다. 메칠 클로라이드 이렇게 이름 부를 수가 있고, 또는 주인이 누구냐, 이 메탄이 주인공인데 클로라이드가 몸통이 클로라이드가 메세인의 하나를 치고 들어왔다라고 보면은 일종의 주인, 이게 주인인 거지. 클로로메탄 주인공은 누구냐? 이놈을 주인공으로 보아야 저놈 주인공으로 보아야 할 시간을 이놈을 이렇게 다르게 부를 수가 있겠죠. 클로로메탄이나 또는 메칠 클로라이드나. 자, 그래서 이제 프라블럼 1.5도 그런 관계를 조금 더 응용해서 draw the formulas for dichloromethane, also called methylene chloride. 메세인 구조에서 다이클로로, 이건 그냥니까 메세인 구조에서 수소 두 개가 떨어져 나오고 클로라이드 두 개가 들어가서 되겠죠. 그래서 구조는 CH2CH2인데 트리클로메탄이 되면 클로라이드 3개가 치고 들어갔으니까 CH 다음에 H 3개 들어가서 CH 클로라이드 3개 들어갔다. 그래서 CHCl3 형태가 되겠죠. 자, 1-4번 카본 싱글 번드.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 보면은 이런 탄소와 탄소의 결합이 싱글 반딩이나 더블 반딩이나 트리플 반딩이나, 탄소가 어떤 싱글 반딩 하는 게 가장 심플한 케이스고, 반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양이 복잡해지는데 가장 심플한 구조, 알칸 구조가 이제 싱글 반딩 해나가는 것들. 이쪽 하단에 보면은 메탄 구조에서 탄소 하나 더 붙어서 에탄 구조가 되는 건 C2H6 구조. 이런 구조조차 모든 수소를 클로라이드가 대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헥사 클로로메탄, 헥사는 6개, 클로로는 6개 클로로가 됐고, 몸통은 메탄이다. 자, 이런 이제 반응을 유도하는 게 11쪽에서 설명되어 있고, 11쪽 하단에 보시면은 콜라 코밸런트 반응. 이 콜라가 무슨 말입니까? 콜라는 말이 뭐죠? 우리가 이렇게 유효한 사람 보면은
이런 유교한 물질 분석도 해야 되고 많이 복잡한데 그럴 때마다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폴라라면 뭔 말이라고 쌉니까? 극이소죠. POLE 극지역이 이런 말이고 또 이 유기과학에서는 극성을 어떤 좀 중립적이자 한쪽에 치우친다는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중심이 또 화학물질의 어떤 중심이 대칭적으로 밸런스를 맞추지 않는 한쪽으로 뭐 어떤 양의 폴스, 음의 폴스 이런 것이 쏠릴 때 극성이라고 하는데 폴라 코밸런트 12쪽 보시면은 앞서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공유가 코밸런트 반드로 H2를 이야기했고 H2 같은 경우는 H가 두 개가 있는데 그 결합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를 보면 좌와 우가 둘 다 H니까 정확하게 전자기적인 밸런스가 100% 동일한 힘을 갖추겠죠. 그런데 공유결합의 형태가 예를 들어 HCl 같은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 같은 형태가 됐을 때는 H는 이 K 껍질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전자 껍질이 좀 작고 클로라이드는 아무래도 뭐 35분까지 전자 껍질 수가 커지니까 서로 결합은 하지만 전자기적인 힘이 클로라이드 쪽으로 쏠리겠죠. 그래서 이런 공유결합을 했을 때도 H2처럼 폴라하지 않은 넌폴라한 그런 중립적인 경우와 HCl처럼 한쪽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센 폴라한 게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겠고 이런 내용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폴라한 힘이 뭐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것을 뭐 퀀텀 미케닉스 같은 거 들어가서 또 따지고 복잡하게 되는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보면서 이제 조금 더 이런 코밸런트 반응이 더 진화하는 것을 13쪽에 보면 멀티플 코밸런트 반응 이 부분은 가끔씩 시험에서 잘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CH4라든가 뭐 이런 것은 그림 그리기가 참 쉬웠죠. 근데 CO2 같은 경우는 어떤 점전자식으로 C와 O 두 개가 결합된 형태를 따져보라라고 하면 13쪽 그림이 이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산소는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가 이제 O2 분단 O2 뭐 결합하는 산소는 항상 전자가 O-2가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산소는 결국 어떤 외곽 전자가 6개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 빌려봐야 되고 산소는 외곽 전자가 4개인데 CO2와 결합하는 형태 점으로 지금 다팅한 그 13쪽 상단 왼쪽에 보시면 탄소는 점으로 표시했고 산소는 X로 표시했고요. 산소 제일 왼쪽 산소 6개는 X가 6개, 오른쪽 산소 X 6개, 그리고 탄소는 점이 4개인데 전체적으로 결합하는 거 보면은 결과적으로 제일 왼쪽 산소 입장에서 볼 때 8개를 만족시켰고 제일 오른쪽 산소도 8개 만족시켰고 탄소 중심으로 볼 때도 산소도 8개를 만족시켰고 이렇게 CO2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것은 2번 그림 보면은 이때 반팔과 반팔이 결합하는 게 몇 번씩 일어납니까? C하고 O 사이에는
두 개씩 반팔이 결합됐죠. 그래서 반팔 이론, 반팔 리액션이 중요해요. 항상 한 개 밸런스를 반팔로 볼 때 밸런스가 만나면 한 개 팔이 되니까 지금 1번 그림에서 C를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두 개의 팔들이 형성되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유기화학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팔 개념을 펼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과학 같은 공부할 때는 뭐 외곽전자 이런 거 많이 따져 유기화학에서는 팔이 몇 개는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뭐 구조식을 그려라 나오고 할 때 별 모양도 동요하고 궁극적인 그러면 3번 그림과 같이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모든 물질의 팔은 O와 C 사이에 두 줄씩 들어가는 일은 존재하지 않죠. 2번 그림을 보면은 실제 결합하는 것 외에 어떤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들도 산소는 각각 4개씩 존재하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진화해 나가는 것인데 1번 그림은 모든 100% 보여주고요. 2번 그림은 팔을 형성하는 것과 형성하지 않은 것, 3번은 팔을 형성하는 것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모든 것을 3번과 같이 팔만 따졌다. 두 번째 예가 하이드로젠 사이나이드에서 질소가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이론은 시험에 잘 묻는데 HCN 같은 구조 보시면 여기 뭐 다 그려져 있으니까 빨리빨리 이해가 오겠죠. H하고 C 사이에 보시면 H는 C에 덧있어서 2개 만들어졌고 C는 질소로부터 3개를 빌려왔거든요. 그래서 C 자체는 8개 만들어졌고 질소는 5개였는데 3개를 탄소에서 빌려와서 8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질소는 이제 기본적으로 5개 하고 보면 자, N2 N과 N 사이는 어떤 결합이 되었습니까? 잠깐 끄나? 어떻게? N과 N 사이는 3번 결합이 되었는데 5개였는데 3개를 서로 빌리고 주고받고 결국 어떤 자연계에서 이런 동력결합을 이루는 일반적인 물질 중에서 N2의 경우는 3중 결합을 이루다 가장 안전하고 끊어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공기 중에서도 80%를 차지하고 화학적인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안정되고 지구 공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이유가 가장 스테이블한 트리플 반응으로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13쪽 보면 문제 1-11번, 1-13번 계속해서 반응을 이야기하고 1-14번 문제 보면 우리가 이제 폼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포멀데하이드 그래서 폼유가 H2CO 원래 이제 가장 정상적인 이론은 알데하이드가 COH니까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되는데 여기서는 H2CO 표기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포멀데하이드 각쪽으로 Draw a formula that shows how the valence electrons are arranged. 이런 거 한번 연습 삼아서 어떻게 연습하는지 그려보고
carbon atoms can be connected to one another by double bond or triple bond. 자, 탄소가 두 개가 들어있는 화합을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싱글 반딩으로 구성되는 에테인, C 두 개의 HCl. 그런데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이 더블 반딩이 생겨서 팔이 두 개가 들어가 버리면은 탄소가 사용할 수 있는 팔 4개 중에서 한 개의 탄소 중심으로 보면은 그 팔이 두 개를 잃어버려요. 다른 탄소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수소와 만날 수 있는 두 개밖에 안 돼서 C2H4 형태. 트리플 반딩이 형성되면은 탄소에 3개를 줬으니까 수소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때 남지 않죠. 그래서 C2H2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14쪽에서도 C3H6를 원 카본 더블 반응을 그려봐라. 그래서 C와 C 사이 이중결합이나 그 다음에 단결합 이런 그림이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더 진화해서 15쪽 같은 데 보면은 C3H4를 순열과 조합을 감안해서 모든 형태에 존재할 수 있는 거 다 그려라. 시험에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상상을 해서 온갖 공간 탄소하고 수소가 많아질수록 어떤 그 형성될 수 있는 화합물의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순열 조합 이런 면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예제 1-4번 같은 경우 보면 C3H4 형태가 이제 사슬 모양으로 두 개인데 3중결합 들어가는 거 하나, 2중결합 들어가는 거 두 개, 그리고 고리 모양으로 되는 것도 2중결합 들어가는 거,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나는 이런 참 어렵다 생각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미리 이런 문제 뭐 가급적 교과서 보면 물어볼 때 너무 극단적으로 나왔어. 그래서 유명한 거 해보다 보면 뭐하는 상상력을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